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작년을 시작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지수 등 모든 중요한 인덱스들이 새로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마켓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곧 마켓 크래시가 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켓은 오르고 있고 차트의 지표들을 보셔도 마켓의 상승 모멘텀이 강한 데다가 아직도 사이드에 있는 돈이 6 트릴리언이 넘기 때문에 마켓에 들어올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켓이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마켓은 회사들의 실적들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처럼 비전만 있고 순수익은 물론 매출도 없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보통 어떤 주식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될 경우에 이전 패턴들을 돌아봤을 때 아주 강한 지붕 역할을 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지점들이 강한 리지스턴트 혹은 강한 지붕 역할을 해서 주가가 회복을 하다가도 그런 지점에서 매도가 일어나서 풀백이 일어나는데요. 지금처럼 새로운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에 지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이 단지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마켓이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식을 미리 팔 경우에는 주식이 후에 더 올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저 역시 이 말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주식을 사고 팔 때 10% 혹은 20% 수익이 나면 팔 거야 라고 정하기보다는 주식의 상승 트렌드가 하향 트렌드로 바뀔 때까지 꾸준히 스탑 로스를 세팅하고 올리면서 트레이드를 이어가는 것이 수익을 가장 안전하게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주식의 트렌드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바뀌는 지점들을 찾아서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수를 같이 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서포트 지점들을 주가가 테스트할 경우에 매도를 하면서 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100개의 주식만 함께 사고 팔았을 경우에 현재 약 4만 불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단 한 개의 주식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버콜을 한 개씩만 했을 경우에도 약 3만 8천 불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흥미로운 패턴을 보이는 주식들이나 뉴스들도 인스타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나 마켓의 소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 투자자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께서 인공지능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원하실 경우에 눈여겨볼 만한 주식 3개를 공유해 줬는데요. 이 3개의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주식들 링크를 클릭하셔서 리스트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2년간 마켓의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춘 펀스트랙 글로벌의 애널리스트인 톰 리의 최근 인터뷰 중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왜 아직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며 올해 후반부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주식 분야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또 오랜만에 2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 이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20% 할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시킹 알파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찾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시킹 알파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 was the news of the day this morning. We're buyers of stocks on Friday, but even stronger if the jobs report is soft. The implication being you're buying no matter what. So it wasn't soft, it was hotter than expected, but nonetheless, why did you come into today thinking you were buying stocks regardless? Well, there's a couple reasons, Scott. The first is that I think markets are much more focused on inflation reports and CPIs next week and the June FOMC meeting on Wednesday, which of course we think is going to just show a continued improvement in inflation. But the second is that stocks really historically have done well in the week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employment report, rising roughly 70% of the time. And of course, it would be better if it was a soft jobs report, and it wasn't. Well, it's funny you say that. It would be better if it was a soft jobs report because I think the market spent a good amount of today deciding, what it was. Was it good news is good news is bad news? I mean, if the market doesn't necessarily need rate cuts, why is a softer report better? Why can't we just be happy with good news? Labor market's strong, economy's hanging in, don't need rate cuts, and still may get them later this year. As you know, there's a faction of both market participants and the FOMC that
view some of this data as too hot for them to be comfortable with. And I think the more positive data points you get, the more you might actually start to see markets price in a hike. And so I think you're right. There is a Goldilocks window, but it's safer to say bad news is good news because those actually clearly take away inflationary pressures. 자, 텀리의 말에 따르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플레이션 수치와 미연준의 금리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후반부에 나아지면서 마켓이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Jobs Report이 전문가들의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아직은 strong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텀리 같은 경우에 이 수치가 조금 더 약하고 soft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분께서 Job Report이 잘 나오면 미국 경제에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왜 Job Report이 더 약하게 나오기를 바랬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텀 리의 답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텀 리의 말에 따르면 Job Report의 수치들이 좋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의 잡 마켓이 탄탄하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잡 마켓이 탄탄할 경우에 매달 월급으로 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잡 오프닝도 아직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봉 협상도 꾸준히 일어나는 데다가 버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ob Report이 지나치게 잘 나오기보다는 soft한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번 Job Report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킬 만큼 높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치가 너무 낮아서 경제가 침체되는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적당한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저도 공감을 너무 하고요. 사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 생각을 나눴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 경제가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나면 더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후반부에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리세션이나 디프레션 기간 중이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선이 있던 해에는 마켓은 항상 오르면서 그해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켓이 더 오르면서 마무리될 거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난 패턴들이 다시 반복이 된다면 올해 마켓이 더 오르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올해 6월부터 마켓이 본격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텀 리의 그 이유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wondering if you think in any way that, thinking that June is going to be the point of the year in which we start to get this money off the sidelines and into the market, and how Goldman Sachs framed it the other day, talking about a, quote, wall of money coming in, but not really until July, that you could have some selling between now and then, but that the beginning of the third quarter and thus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s the area to really plan for a wall of money coming into this market and then pushing stocks that next leg higher. And Scott, that dynamic is certainly at play for a couple of reasons. One, April was a down month, and I think a lo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ctually sat out May thinking April was the start of a bigger correction, so June is when money starts coming back in. But I think more importantly, since the end of 2022, I think a lot of institutions and a lot of high net worth individuals sort of sat out this market saying, hey, I'm happy earning 5%. By the middle of this year, if the S&P is up 15%, on top of missing 30% last year, I think a lot of folks are going to say, listen, I can't just sit on cash and earn 5% anymore when I'm missing out potentially on a 25% year for the S&P. 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공감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매년 5월에 마켓이 대부분 크게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들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주식들을 매도하고 사이드에 기다렸다가 보통 6월이 지나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에 풀백이 잠깐 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에 매도를 한 헤지펀드들 이외에도 사실 2022년에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당시에 주식들을 크게 매도하고 국채에 돈을 파킹하면서 마켓의 안정화를 기다린 동안에 5% 이자를 받는 거에 만족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마켓이 크게 회복을 하면서 작년에 마켓이 25%가량 오르고 올해도 이미 15%가량 올라서 5%가량의 국채 이자만 받고 있던 분들께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S&P 500에만 투자를 했더라도 이미 40%가량이 넘는 수익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채에 돈을 파킹하고 5%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서서히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말했지만 지금 국채에 파킹된 돈을 포함해서 사이드에 있는 돈이 무려 6 트릴리언이 넘기 때문에 이 돈이 서서히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마켓이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6월부터 사이드에 있던 자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역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마켓의 풀백은 올 수 있지만 아직은 크래시가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탐리의 생각과 탐리가 생각했을 때 올해 후반부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분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what if, you know, this market is just screaming out, it's NVIDIA's world and we're just living in it, right? I mean, if NVIDIA's up, markets are good. NVIDIA's not doing much, S&P can't do that much. NASDAQ's negative today. It's a one-stock story. I mean, NVIDIA is really a generational story for now because, I mean, how many $3 trillion companies actually have doubled? Clearly, NVIDIA is important, but it's important because it's re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get exposure to AI. And I think the AI story is, you know, early innings, as many people talk about. It's transformational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there's a lot of use cases developing. So as much as it might feel like a one-stock market, as you know, there's a lot of stocks up more than 20% year to date, and I actually think breadth is likely to increase. So for investors,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in the second half. 자, 타움리의 말대로 시가총액이 트릴리언 단위나 되는 회사가 2년 사이에 이렇게 몇 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움리의 말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다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 포텐셜을 확신을 하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이 워낙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성장들이 가려져 있다고 하면서 사실 이 분야의 다른 회사들도 이미 올해 20% 이상 오른 주식들이 많은데 올해 후반부에는 엔비디아 주식의 성장세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 분야의 다른 회사들의 주식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되었던 부분이 많은 인터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